국어 햇쌤이랑 다 해보자. 안녕하세요. 배지 고3 담당 선생님 정다혜 선생님입니다. 자, 선생님이 고3 선생님이 오늘 무슨 일이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어. 오늘 선생님이 준비한 강의는요. 우리 고1 친구들이 3월 달에 본 모의고사에 대한 해설 강의입니다. 원래 선생님은 고3 위주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고1이나 고2 친구들의 모의고사는 잘 해설을 하지 않는데 이번 모의고사는 해설 강의를 안 찍고 넘어갈 수가 없었어. 왜? 여러분들이 더 잘할 거예요. 컷이 어땠어요? 얘들아, 1등급 컷이 76점이었습니다. 76점이라는 점수는 굉장히 이례적인 등급 컷이에요. 아무리 우리 친구들이 이제 중학교에서 막 넘어와서 고등학생이 됐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낮은 등급 컷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무엇 때문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지문 난이도가 어려웠던 게 당연히 한몫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고1 친구들이 국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일단은 오늘 준비한 강의에서는요. 전 문항을 다 해설하지는 않을 거고 여러분들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던 문항들 위주로 들어갈 건데 오답률 베스트 5, 탑 5 지문 위주로 갈 거예요. 그래서 1위, 3위에 해당하는 문항이 하나의 지문으로 엮여 있는 문제라서 아예 이건 지문 해설에 들어갈 거고요. 선생님의 다음 영상에서는 2위, 4위, 5위에 해당하는 문항들을 해설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해설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읽을 때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면서 읽었어야 돼를 알려드릴 거고 물론 사실은 지금 지난 시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하는 건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숙지하는 건 여러분들의 국어 공부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저게 저런 내용이었구나를 아는 게 아니라 저걸 저렇게 해야 저런 내용으로 끌어들일 수가 있구나 그 과정을 뽑아내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일부 학교에서는 이 지문 자체를 그냥 내신의 어떤 범위에 포함시키는 학교들도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걸 듣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목적이 됐든지 간에 선생님 저는 조금 국어 공부 위주로 국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독해라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은 선생님의 과정을 잘 밟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선생님 저희 학교 내신에서 이거 지문 범위로 낸대요 하는 친구들은 그거 목적으로 결과 이건 이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들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취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적에 맞게 선생님 강의를 골라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선생님이 워낙에 고3 친구들 위주로 수업을 했었기 때문에 고1 친구들이 듣기엔 조금 어렵거나 빠를 수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선생님 수업이 너무 빨라요 하는 친구들은 속도 조절해가지고 왜 우리 재생 속도 좀 조절할 수 있잖아요. 재생 속도를 조금 낮춰서 진행을 해주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선생님 수업은 굉장히 빠를 수 있다라는 거 안내를 해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답률 1, 3위에 해당하는 문항이 포함되어 있는 지문 전체 해설입니다. 들어갑시다. 자, 일단은 사회 지문인데 거의 인문 지문이랑 조금 비슷해요. 왜냐하면 이게 경제 지문인가? 경제 원리 지문인가? 이런 걸로 생각을 하고 들어가기에는 내용 자체가 약간 인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지문 읽을 때 자, 일단 만약에 완벽한 경제 지문이야. 완벽하게 막 그래프 나오고 숫자 나오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 경우에는 인과에 따른 관계 파악을 하면 되지만 이런 지문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겉에 나와 있는 정보들끼리의 연결을 하면서 들어가야 돼. 자,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마르크스 딱 나오자마자 밑줄 기억 나왔어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사람 이거에 대한 거 문제로 나온다 라고 생각을 일단 잡고 들어가야 돼. 이렇게 밑줄 기억 혹은 뭔가 뭐 A로 묶여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으면 어쨌든 표시가 있으니까 당연히 문제로 나오겠지 라는 생각 가지고 있어야 그걸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정보를 정리하면서 갈 수 있단 말이야. 아무 생각 없이 보내버리면 안 돼요. 자, 마르크스 인물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이 사람의 주장이나 핵심적인 의견 같은 것들이 문제로 나올 수밖에 없더라. 자, 마르크스는 사물의 경제적 가치를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로 구분하면서 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읽으면서 경제적 가치라는 게 있고 이걸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구나. 자, 그러면 사용 가치는 뭐고 교환 가치는 뭔데? 라는 생각을 해야 그걸 중심으로 정보를 딱딱딱 집어넣으면서 가실 수 있어요.
오케이. 구분하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제적 가치라는 거, 이게 교환 가치에 의해 결정된다. 아, 그럼 마르크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나눠놓고, 이게 더 중요해, 경제적으로. 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일단은 정리해 볼 수 있겠네. 자,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마르크스의 의견은 이래요. 마까지만 쓸게요. 그죠? 자, 경제적 가치를 두 가지로 나눠 놓고 경제적 가치를 이루는 거,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 이렇게 나누는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 경제적 가치는 어떻게 교환 가치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봤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당연히 뭔지를 설명을 해줘야 이해를 해먹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이게 뭔데? 라고 의문을 가지니까 바로 지문에서 답을 줬어요. 사용 가치는 뭐냐면 사물의 기능적 가치야. 라고 얘기를 한 거고, 자, 교환 가치는 시장 거래를 통해 부여된 가치야.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사물 자체의 유용성은 고정적이야. 기능적으로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어.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 얼마나 수요 원하고 공급 얼마나 그 원하는 거에 맞춰서 줄 수 있는지, 공급에 의해서만 경제적 가치가 결정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 일단은 정리할 수 있는 거, 사용 가치는 기능적 가치입니다. 유용성에 대한 거, 실제로 사용하는. 네, 교환 가치는 뭐야? 아, 시장 거래를 통해서 부여된 가치입니다. 그래서 거래 통해서 부여된 가치다. 자, 일단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위주로 해서 독해를 한다면 선생님이 굳이 예시를 들어가면서 이 내용 자체를 이해시켜 드리기보다는 이 내용을 구성하는 걸 알려드리겠지만, 내용 자체를 이해하려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예시를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샴푸예요. 자, 샴푸의 기능적 가치는 뭡니까? 머리를 깨끗하게 만든다. 이게 기능적인 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 샴푸의 교환 가치는 뭐예요? 이 샴푸를 원하는 사람들, 공급하는 사람들, 그 거래를 통해서 만들어진, 예를 들어 뭐 9,800원, 이런 게 교환적 가치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게 교환 가치다. 사물 자체의 유용성 고정적입니다. 우리가 샴푸를 다른 데에 쓸 수는 없어요. 이걸 재화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9,800원짜리 다른 물건을 사고 싶은데 갑자기 집에 있는 샴푸를 들고 가지고 이것도 9,800원인데 이거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럴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고정적입니다. 유용성은 고정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의 수요 공급, 결국에는 시장 거래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 가치로만 경제적 가치가 결정되더라. 오케이. 또한 마르크스는 사물의 거래 가격은 결국 사물의 생산 비용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생산 비용이라는 건 만들어내는데 쓴 돈입니다. 그래서 비용이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 고1 친구들 국어를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혹은 이제 모의고사를 보는 데 있어서, 사회 지문을 보는 데 있어서 수요, 공급, 비용, 이런 말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수요는 아까 얘기했죠. 나 이거 원해요 라고 하는 게 수요고요. 공급, 오케이, 만들어 줄게 라고 하고 시장에 푸는 게 공급이고요. 그 다음에 비용이라고 했을 때는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거래 가격은 생산 비용에 의해 결정되더라. 그래서 이 교환 가치에 대한 거래 가치에 대한 부분은 생산 비용에 의해. 자, 결국에 거래통에 부여된 가치는 생산 비용에 의해 결정이니까 교환 가치가 그렇게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소비를 한다라는 거, 결국에는 이 가치를 거래하고 교환한다라는 건 생산에 종속된 현상일 수밖에 없다. 왜? 가치가 생산 비용에 의해 결정되니까 소비도 이거에 따라서 바뀔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고, 소비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소비를 자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 가격, 그 생산하는데 든 돈, 그것 때문에 결정된 그 돈만 가지고서 거래를 하는 거니까 소비를 자율적으로 하는 게 아니야. 생산 비용에 따라 우리는 움직일 수밖에 없어 라고 한 거다. 자, 그래서 소비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았답니다. 오케이. 그래서 마르크스에 대한 의견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네. 사물 거래 가격은 생산 비용에 의해 결정이 되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 소비라는 행위는 생산에 종속되는 것이다. 그래서 생산에 소비가 종속되어 있습니다.
생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소비 우리 마음대로 못해요. 결국에는 생산하는 데 들어간 돈 때문에 가치가 결정되니까 우리가 소비한다고 해서 바뀔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마르크스의 의견입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둘 중 하나예요. 마르크스의 의견을 뒷받침하거나 마르크스의 의견을 까거나. 보통 이런 식으로 누군가의 의견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는 그거에 대한 뒷받침이나 혹은 비판 의견이 나올 수 있고 혹은 그거에 대해서 더 딥하게 설명하는 경우 보통은 크게 그렇게 세 가지 갈래를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마르크스의 이러한 주장과 달리라고 얘기를 했어. 달리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거는 마르크스를 까겠다는 얘기야, 지지하겠다는 얘기야? 까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보드리아르라는 인물이 나오고 마르크스란 인물 나오고 보드리아르라는 인물이 나왔어. 두 명의 인물이 어떤 생산과 소비에 대한 의견을 개진을 할 거기 때문에 두 인물에 대해서 한 번에 비교하는 문제가 한 문제, 즉 기역 따로 니은 따로가 아니라 기역 니은을 묶어서 출제하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너무 당연한 거지만 어떤 문제가 나올지 어느 정도 알고서 지문을 읽는 거랑 아무 생각 없이 읽다가 문제한테 당하는 거랑은 차이가 커요, 여러분. 그래서 지문 읽으면서 생각을 되게 많이 하셔야 돼요. 모드리아르는 교환 가치가 아닌 사용 가치가 경제적 가치를 결정하며 이 부분에서 달라. 지금 마르크스는 이 둘 중에 얘가 결정하는 거야 라고 봤고요. 모드리아르는 이 둘 중에 얘가 결정하는 거야 라고 봤으니까 달리라고 얘기할 만하네. 자, 그러면 두 개가 대비된다를 할 수 있겠고 똑같은 구조를 한번 취해 봅시다. 경제적 가치. 자, 이제 누구의 의견이에요? 보드리아르니까 보까지만 쓰겠습니다. 자, 이 사람에 의해서는 자, 이렇게 사용 가치가 있고 교환 가치가 있을 때 사실 이 경제적인 가치를 가지는 건 사용 가치야 라고 본 거예요. 오케이, 왜? 어떻게? 자, 일단은 이렇게 결정하며 자본주의 사회는 얘는 생산 위주라고 봤어요. 근데 얘는 소비 우위의 사회라고 봤습니다. 아하, 그러면 소비가 생산에 종속됐으니 생산이 중요하다라고 여긴 마르크스와는 달리 뭐가 중요하다고 본 겁니까? 이 사람은 아니 소비 위주야 라고 본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이유를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죠? 일단 왜 사용 가치가 경제적 가치를 결정하는지, 그 다음에 왜 소비 위주의 사회인지 두 가지를 다 설명을 해줘야 될 겁니다. 일단 자기가 이렇게 떡밥을 던졌으면 그걸 회수를 해야 되는 게 독해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국에는 내가 문장 하나하나의 의미를 다 파악해 나가면서 연결 짓는 거, 어디까지가 떡밥이고 어디까지가 그걸 회수하는 과정인지를 파악하는 거, 쉽게 이야기하면 그게 독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갑시다. 이때 보드리아르가 제시한 사용 가치는 사물 자체의 유용성에 대한 가치가 아니라 이거는 마르크스가 본 사용 가치랑은 조금 다르네요. 그죠?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사용 가치, 여기서의 사용 가치는 뭐였어요? 샴푸 얼마나 머리를 깨끗하게 이렇게 치워줄 수 있는가, 머리를 치워준다고 머리를 깨끗하게 감겨줄 수 있는가, 깨끗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이 아니라 뭐라고 봤어요? 욕망의 대상으로서 기호입니다. 기호. 여기 사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기호가 기호식품 할 때 좋아한다, 싫어한다 할 때 그 기호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뭐 SOS 기호 있죠? 이런 거. 그런 기호가 지니는 기능적 가치, 즉 기호 가치를 의미한다 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은 어떤 의문을 가져야 돼요? 욕망의 대상으로서의 기호가 지니는 기능적 가치? 이게 뭔데? 기능적 가치가 뭔데? 일단 우리는 이 기능적 가치 분명히 유용성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앞에 마르크스는 유용성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근데 얘는 여기서의 기능적 가치는 기호가 지니는 기능적 가치예요. 그래서 즉 기호 가치랍니다. 그럼 기호 가치가 도대체 뭔데? 이거를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셨겠죠. 여기서부터가 여러분들의 발목 잡히는 지점이었을 겁니다. 여기까진 괜찮았을 거야. 비교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보드리아르가 사용가치 중요하다고 한 것까지는 알겠어. 근데 사용가치가 기호가치래. 기호가치가 뭐지? 라고 연결을 계속 지으면서 갔어야 여러분들이 정신줄을 붙들고 있을 수 있었는데 여기서부터 하면서 길을 잃어버리면 내가 뭘 읽었지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어마어마한 오답률을 나타내게 되는 거지. 자, 일단 사용 가치 똑같습니다. 얘도 기능적 가치라고 봤지만 여기서의 기능적 가치는 유용성이 아니라 기호 가치입니다. 기호가 지니는 가치. 그럼 당연히 이 다음부터 뭘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기호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더라. 자, 봅시다. 기호는 바로 얘기해주죠. 어려울까봐 얘기해줍니다. 기호는 뭐래요? 기호는 어떤 대상을 지시하는 상징으로서 문자나 음성 가치, 감각으로 지각되는 그러면 일단은 요런 거 어떤 대상을 지시하는 상징으로서 뭐 문자나 음성 예를 들어 나무다 하면 나무라고 써있는 이 글자 있죠? 이게 문자잖아요. 나무라고 내가 발언을 하면 이야기를 하면 발화를 하면 이렇게 음성으로 나무라는 글자가 들립니다. 그래서 감각으로 지각되는 기표. 그다음에 의미 내용인 기의. 기의를 꾸며주시면 돼요. 사실은 얘들아 기호는 기표와 기의로 구성되는데 라고 해도 되는데 굳이 기표가 무엇인지 기의가 무엇인지를 자세히 설명해줬다는 이야기는 이게 내용일치로 나올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장은 간단히 쓰이는 게 원래 모든 글의 기본은 간략하게 쓰이고 잘 읽히는 게 기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연 설명을 넣어준다는 건 중요하기 때문에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있을 때는 체크를 좀 해주시면서 가면 돼요. 자, 그러면 나무라는 글자가 있었을 땐 이게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얘를 드러내는 거긴 하지만 이것 자체는 아니에요. 그죠? 이거 자체는 아닙니다. 그냥 이걸 나타내는 글자일 뿐이지. 그래서 이게 기표인 거고 얘가 담고 있는 의미 내용은 이게 되는 거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기표와 기의 나중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나중에 가서 이제 뭐 언어학 같은 것들을 전공을 하게 되면 뭐 랑그 빠롤 하면서 뭐 소실은 나오고요. 뭐 이런 거 배우게 될 텐데 일단 요 정도 기본적으로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히 들어가진 않을게요. 자, 기표와 기의의 관계는 자의적이다.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자의적이래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야. 이걸 반드시 나무라고 불러야 할 이유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필연적이진 않다.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울까봐 예시를 넣어줬단 말이야, 얘들아. 가령이라고. 그래서 우리 고1 친구들 글을 읽으면서 예시가 나오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생각을 좀 하셔야 되냐면요. 이 내용이 어려우니까 예시를 넣어줬네. 예시를 넣어줬다라는 건 이 출제진들이 너희가 꼭 이 내용을 이해했으면 좋겠어 라는 의도로 넣어놓은 것임과 동시에 왜 이걸 이해해야 너희가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라는 뜻이라는 거. 그래서 예시가 나온 파트는 문제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파트는. 오케이. 자, 남성이라고 써있는 이 글자 있죠? 이 문자. 이 문자는 필연적으로 어떤 대상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며 필연적이지 않아요. 필연적인 게 아닙니다. 이게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걸 가리킬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요거는 남성을 드러내는 기호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몰라요. 이렇게 남성입니다. 이렇게 이거를 드러낼 필요는 없어요. 굳이 이걸 이렇게 부를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필연적이진 않아요. 자의적으로 결합한 거고요. 아니면 여성이라는 기호가 있죠. 반대되는 기호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의미 내용이 결정된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얘가 우리가 알고 있는 물론 여성이 반드시 치마를 입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좀 대표적으로 그냥 그려놓을게요. 이렇게 하면 바로 오잖아요. 그죠? 누가 봐도 이렇게. 자, 요 기호와의 관계, 얘가 드러내고 있는 이 의미, 이 관계 속에서 의미 내용이 결정되더라. 다시 말해, 선생님 이렇게 예시를 넣어줬는데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라고 할까봐 예시를 넣어줬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줬습니다. 다시 말해, 어떤 기호가 있어. 이렇게 남성, 나무, 여성 이런 기호가 있어요. 이렇게 물론 기표죠. 정확하게는 의미 내용을 결정하는 건 기표 기의의 관계가 아니야. 반드시 이거는 나무라는 글자처럼 생겨서 나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결국에는 이걸 드러내고 있는 기호들끼리 남성 여성의 관계에 의해서 한쪽에는 이게 부여되고 한쪽에는 이게 부여되더라 라고 하는 거 있죠? 그게 아니라 뭐다? 기호들 간의 관계 때문이다. 즉 기호 체계이다 라고 얘기를 하네. 그러면 기호의 의미 내용, 지금 기호 가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호를 먼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호는 뭐라고 했어요? 이 기호는 기표와 기의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감각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감각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 의미 내용, 이게 담고 있는 실질적인 실체들, 요런 것들이 기의라고 얘기를 하고, 이 둘 사이의 관계는 뭐다? 자의적이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기호의 이 내용을 결정하는 건 둘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기호끼리의 관계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뭐 때문에 의미가 결정된다? 기호 체계 때문에 의미가 결정된다. 의미 내용이 들어간다. 기호 체계에 의해서 이 기의 내용이 결정될 수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선생님 아직까지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최대한 여기에 나와 있는 글자들 가지고서 의미를 구성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알고 있는 외부의 것을 이용하기는 힘들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 안에 있는 것끼리 연결짓는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아직까지 기호 가치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나오지 않았어요. 다만 기호에 대한 이야기만 해줬고, 기호가 무엇인지, 그리고 기호의 의미 내용을 결정하는 건 무엇인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A로 묶여있는 부분이 따로 나와서 따로 묶었어요. 이게 A 부분입니다. 자, 보드리아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량 생산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뭐 이건 당연히 알 거야, 그지? 자본주의 사회가 되면서 물건을 굉장히 많이 만들게 됐어요. 소비자가 기후 가치 때문에 사물을 소비하더라. 아하, 그러면 소비 위주의 사회고, 그 다음에 경제적 가치를 결정하는 게 사용 가치라고 했고, 그 사용 가치는 기후 가치다. 결국 그 기후 가치 때문에 소비를 하더라 라고 연결을 짓고 있는 거다. 자, 그래서 기후 가치 때문에 사물을 소비한다고 보았다. 그럼 이게 도대체 뭔데? 이게 도대체 what? 뭐길래? 예, 라고 계속 의문을 가지셔야 의문의 답을 지문한테 직접 얻으면서 여러분들이 독해를 하시는 겁니다. 자, 대량 생산 기술의 발전이 됐어요. 수요를 충족했어. 나는 이만큼의 샴푸를 원해. 다 충족됐단 말이야. 샴푸가 남아 돌아요. 자, 남을 만큼의 공급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옛날에는 대량 생산 체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딱 원하는 만큼 혹은 원하는 것보다 좀 적게 공급이 되면서 가격이 계속 올라오고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공급이 이제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사물 자체의 유용성은 더 이상 소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물 자체의 유용성 가지고서만 우리가 저것도 좋아 보이고 이것도 좋아 보이고 이것도 좋으니까 다 쟁여놓지 하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사물 자체의 유용성이 아니라 결국에는 기후 가치 때문에 사는 거다. 이게 필요해서 이게 없으면 내가 생활을 영위할 수 없어서 사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바로 나오죠.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질까봐 예시를 또 넣어주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소비자는 특정 계층 또는 집단의 일원이라는 상징을 얻기 위해, 상징 굉장히 관념적인 겁니다. 그죠? 이걸 얻기 위해 명품 가방을 소비한다 라고 했어. 그렇지. 얘들아 생각해봐. 만약에 너희가 유용성 때문에 소비를 한다면 굳이 우리는 뭐 샤땡백을 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시장 가서 에코백 사면 돼요. 그게 더 많이 들어가요. 그죠? 근데 우리가 굳이 돈을 모아서 그런 명품 가방을 소비하는 이유는 뭐다? 이 상징이라는 거를 얻기 위해서. 그럼 이 상징이 뭔가? 기후 가치랑 연결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는 기후 가치 때문에 소비한다고 했으니까 이런 특정 집단의 일원이라는 그 상징 때문에 소비한다랑 연결 지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때 사물은 소비자가 속하고 싶은 집단과 다른 집단 간의 차이를 부각하는 기호로서 기능한다. 아하, 그럼 이 사물은 기호가 됩니다. 사물 자체가, 이 샤땡백 자체가 기호가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걸 갖고 있으면 다른 집단, 이걸 갖지 않은 집단과의 차이가 부각되잖아. 난 그래서 소비하는 거야 라는 거지. 사실은 실질적으로 물건이 많이 들어가서 사는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 샤땡백에는 물건이 굉장히 많이 들어. 노트북도 들어가고요, 막 이것도 들어가고 저것도 들어가고 뭐 모든 세간 살림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들고 다닙니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따라서 보드리아르에 따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 원인은 뭐다? 필요해서가 아니다. 사물이 상징하는 특정 사회적 지위에 대한 욕구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특정 사회적 지위에 대한 욕구 때문에 소비를 하고 기후 가치가 그 욕구를 결정하겠네요. 그죠? 그래서 어떤 특정 사물이 있어요. 뭐 이렇게 이건 미지수잖아.
자, 선생님이 명품백이랑 친하지 않아요. 뭐 대충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자, 이 사물 자체가 뭐를 드러내는 거라고? 유용성이 아니라 어떤 기호 가치, 상징을 가져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 상징을 얻고자 하는 욕구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소비하게 되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보드리아르는 현대인이 자연 발생적인 욕구에 따라 자유롭게 소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 내가 이 샤딩백 갖고 싶어가지고 산 거예요, 이건 내 자유의지예요 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강제된 욕구다 라고 보드리아르가 얘기한 거야. 내가 얘기한 게 아니야 얘들아. 여러분들이 뭐 명품 가방을 사든 말든 여러분들의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드리아르가 그렇게 얘기했단 얘기예요. 어떤 거? 사실은 강제된 욕구야. 니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건 아니야 라고 얘기했단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 이는 기호가 다른 기호와의 관계 속에서 그 의미 내용이 결정되는 것과 관계된다. 이게 무슨 얘기였어요? 이거 기억나지 얘들아? 뭐였어? 기호가 다른 기호와의 관계를 통해서 의미 내용이 결정되더라. 기호 체계에 의해서 의미를 가지더라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금 이 사물이 이제 하나의 기호로서 작용을 한다고 얘기를 했고, 다른 것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가 생긴대요. 그러니까 정말 단순 가방으로서의 의미가 끝난다는 게 아닙니다. 다른 게 또 있어요. 자, 특정 사물의 상징은 기호 체계, 즉 사회적 상징 체계 속에서 유동적이며, 아하, 그러면 어떤 사물이 가질 수 있는 상징은 유동적입니다. 상징은 유동적이에요. 이 사용 가치, 그러니까 이 사용 가치라는 건 결국에 기호 가치를 얘기해. 보드리아르에 따르면 이 기호 가치는 되게 유동적이야.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샤땡백을 샀을 때 가질 수 있는 그 기호 가치 있죠. 그 의미는 뭐 다른 집단 간의 차별성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부유함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과시 뭐 이런 거일 수도 있는 거고, 계속 바뀔 수 있대요. 자기가 얻고자 하는 그 상징, 그건 다 달라질 수 있더라. 따라서 상징책의 변화에 따라 그 욕구도 유동적입니다. 그렇지. 의미가 바뀌니까 그걸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도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 그래서 상징체가 변하면 욕구도 변할 수 있더라. 이거에 대한 욕구가 변할 수 있더라.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 기호 체계에 따라서 결정되는 기호 가치의 의미 내용, 얘를 욕구하게 되더라. 그리고 얘는 계속 바뀔 수 있으니까 뭐다? 그거에 대한 욕구도 바뀔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중입니다. 이때 대중매체라는 게 또 새롭게 나와요. 대중매체. 그래, 너는 어떤 역할을 하는데? 사물의 기의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욕구를 강제할 수 있다. 사물의 기의라는 건 의미 내용입니다. 그죠? 의미 내용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어떻게?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데? 생각을 계속해야 돼. 자, 예를 들어 현실이 대중매체를 통해 전달될 때 현실은 현실 그 자체가 아닙니다. 정말 팩트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다른 기호와 조합될 수 있는 기호다. 그래서 이 대중매체를 통한 현실은 결국에는 추상화된 기호다. 정말로 예를 들어서 뭐 드라마 같은 걸 볼 때도 정말 단순히 뭐 재벌집과 뭐 가난한 여자와의 어떤 사랑 이야기에서 정말로 그 사랑 자체를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욕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들이 입은 것들, 저들이 하는 행동들, 저들이 가는 곳들, 이런 것들이 다 서로 관계 맺음하면서 나도라는 생각이 들도록 만든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것도 예시를 넣어줍니다. 굉장히 추상적인 말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가령 텔레비전 속 유명 연예인이 소비하는 사물, 요거는 정말로 저거 내가 필요했던 건데 해서 사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유명 연예인이라는 기호 때문에 의해 새로운 의미 내용이 부여된다. 그래서 이걸 보고 내가 저걸 사면 저 사람처럼 될 수 있어서 일 수도 있고, 그 욕구가 내가 저걸 사면 저 집단 안에 들어갈 수 있어서 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의미 내용이 부여됩니다. 그래서 요컨대 특정 사물에 대한 현대인의 욕망, 이건 뭐 때문에? 대중매체를 매개로 해요. 대중매체가 그 욕구를 만들어냅니다. 내가 원하는 저것을 갖고 싶어서가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강제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걸 가져야 될 것 같은 느낌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대중매체가 만들어 놓은 추상화된 기호 있죠. 추상화된 현실. 그걸 내가 갖고자 하는 욕구를 대중매체가 강요한다는 얘기입니다. 강제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머 저건 사야 돼가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죠? 그래서 내가 진짜로 필요하고 사고 싶어서가 아니라 결국엔 대중매체가 만들어낸 그 이미지, 그 기호, 상징대로 그걸 갖고 싶어서 사게 된다는 이야기. 기호 가치에 의한 욕망에 의해 소비를 한다. 자, 그래서 진짜 옛날에 여러분들은 태어나기도 전일 수도 있어요. 정말 옛날에 선생님이 초등학생 때였던 것 같아. 초등학생, 중학생 정도 때 되게 옛날에 뭐 이렇게 막 옛날 드라마 중에 여러분들이 예능에서 봤을 수도 있는데 파리의 연인이라는 드라마가 유행을 했던 적이 있어요. 거기서 그 김정은이라는 배우가 이렇게 볼레로를 입고 나왔단 말이에요. 굉장히 짧은 조끼예요. 이제 몸이 사람 몸이 이렇게 있으면 이 조끼가 이렇게 있잖아요. 보통 조끼는 여기까지 와야 돼요. 근데 조끼가 여기서 끝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베넷 저고리 마냥 이렇게 짧게 끝나는 게 있어요. 조끼로서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한 옷입니다. 그죠? 만약에 이게 정말로 내가 필요해서 사는 거였고, 내가 추위를 여기까지밖에 안 타요. 뭐 그래가지고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저걸 입으면 저 언니처럼 될 것 같아서. 저걸 입으면 왠지 저 안에 속하는 사람이 될 것 같아서. 개나 소나는 아니에요. 모두들 이걸 입고 다니니까 내가 유행에 뒤처질까봐 등등등의 욕망을 통해서 이걸 구매를 했고 그 뒤로는 다시 입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무리수더라고요. 약간 이렇게 정말 왜 옛날 장군들 갑옷에 보면 어깨 이렇게 막는 게 있어요. 그런 것 같아 보이더라고 내가 입으니까. 그래서 요런 것들이 이제 강제된 욕구라는 거지. 내가 진정으로 정말 저 조끼를 원해서가 아니라 저 조끼가 담고 있는 상징 때문에 그 상징을 욕구한 겁니다. 그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보드리아르는 기술 문명이 초래한 사물의 풍요 속에서 현대인의 일상생활이 사물의 기호 가치와 이에 대한 소비, 그렇죠. 결국엔 사물이 가지고 있는 이 상징 체계, 기호 가치 때문에 소비를 하더라. 그래서 그거에 대한 소비를 하니까 계속 만들어지는 거고 규정된다고 보고 자본주의 사회는 생산이 아니라 소비 사회다로 명명했습니다. 자, 그의 이론은 소비가 인간에 미치는 영향을 비판적으로 성찰해야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렇죠. 소비가 결국에는 사람들의 어떤 욕구나 욕망 같은 것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욕구나 욕망은 무엇 때문에 발생한 사물이 가지고 있는 상징, 기호 체계, 그 기호 가치에 의한 욕구이기 때문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진정한 소비 그거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